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산학협력혁신소통론 7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야, 이거 뭐, 진짜, 학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의 어떤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또, 오늘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학협력혁신소통론 이제 7주차는 우리가 계속 이제 그 6주차하고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산학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학하고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이에서 서로가 다루고 있는 그 서로가 이제 있는 문화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단 산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나와 같은 경우보다는 나는 사실은 해외 대학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해외의 어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그 여러 가지 또 관계를 또 맺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꼭 해외화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지만 해외에서든 공부를 하거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권 자체가 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든가 영국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그 어떤 그 비교 문화 측면에서의 어떤 이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며 어떤 글로벌한 산학 협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산학 협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 목표 허프스테드의 문화적 자원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 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 문화의 측면은 비단 이 산학협력 혁신 소통론 수업 시간에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 정보학의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이 비교 문화 소통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산학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와라는 측면에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꼭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프스테드, 그 다음에 홀의 문화 가치 이론, 혹은 홀의 문화 가치 이론은 이제 맥락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학습 순서, 그래서 산학협력 그 소통 관계에서 비교 문화 연구의 필요성, 호프스테드의 문화적 차원, 홀의 문화 가치 이론, 맥락 이론,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핵심 키워드는 비교 문화, 호프스테드, 문화적 차원, 문화 가치 이론, 맥락 이론, 이렇게 있고, 산학협력을 해서 소통 관계에서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는데 앞부분에 방금 설명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문화적인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요구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문화 비교를 통해 산학협력의 주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형성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산학협력 주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존재하죠.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존재하므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산학협력 혁신 소통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물을 꽤 마십니다. 마시는데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이 앞부분에 목이 꼭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수업을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목소리가 좀 앞에 좀 트여야 되니까 목 이제 물을 좀 마시지 않으면 목소리가 잘 안 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을 수업 시간 전에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트여야 되는데 우리는 직업병이 좀 이게 목소리가 좀 목이 좀 아프거든요. 직업병인데 호프스테드와 문화적 차원과 호의 문화 가치 이론. 그래서 이 호프스테드라고 하는 문화 차원 사실 경영학과에서도 또 많이 가르치고 사실 비교 문화 글로벌한 것을 하는 데서는 다 하는데요.
호프스테드라는 사람이 1968년,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다음에 1972년, 여러분 1972년은 내가 1971년에 태어났어요. 1971년.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이 68년, 72년 세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1971년에 태었거든요. 오래전에 했죠. 오래전에 했으는데 문화라는 것이 뭐 순간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 바뀌고 특히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게 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10년 내에서도 뭐 바뀌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30년에 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 다국적 기업인 IBM사. 그래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이 그 글로벌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여러 국적의 사람들 많죠.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하기가 좋은 거죠. 11만 6천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1만 6천 명 대단하죠. 문화의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정말 대단한 어떤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도 이렇게 뭡니까 다국적 기업에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했으니까. 그래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권력거리는 다시 얘기하면 사회 계급에 얼마만큼 견고하게 되어 있느냐.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은 가업지향성이냐, 인간지향성이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후 1991년에 아시아권 문화에서 주로 발견된 5번째 차원 롱텀. 그러니까 여기 봐 68년 72년 조사가 91년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면 20년 만에 새로운 그렇죠 차원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란 연구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20년 차원에. 그래서 롱텀 오리엔테이션, 숏텀 오리엔테이션을 또 찾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0년에 91년도하고 2010년도 벌써 20년이잖아요. 20년 만에 또한 그 또 다른 문화 비교학자인 마이클 민커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뭡니까? 방종이냐, 규제냐 이런 걸 찾았어요. 그래서 68년 그 70년 전후 그다음에 90년 201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6개의 차원의 이제 연구를 찾은 거죠. 방종이냐, 규제냐. 그죠? 방종이냐 규제. 그 다음에 롱텀이냐 숏텀 오리엔테이션.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찾은 4개 말고 후기에 그렇죠 찾은 그렇죠 우리가 2개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어디에서 하냐면 그러니까 어때요? Cultures and Organization 문화와 조직들. 컬처센 그래서 컬처에서 복수로 써놨잖아. 여러 문화가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후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하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했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오히려 검증해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검증해오는. 그래서 각각의 문화적인 이 6가지 차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권력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워 디스턴스인데요. 조직 내의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항상 평등하게 분배되면 좋겠지만은 권력이라는 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권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위계질서를 가지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수용하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거리가 작은 그런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권력의 차이가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 관계가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민주적으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은 최소화되고 사람 간의 관계는 형식적 지위 관계없이 보다 평등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작은 데는 좀 더 민주적이라는 거죠.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계가 적은 거죠. 위계가 적은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권력이 작은 데 누구나 권력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비판도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좀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한 가지 문화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권력거리가 우리는 어떻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권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권력의 차이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돼 있죠. 권력이 낮은 구성원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수용을 좀 하는 편이잖아. 에이, 그런 거 말이지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권력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그렇죠?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저 이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력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거리가 뭐이죠?
그래서 호프스터의 이런 권력거리 지수는 권력의 불평등을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권력거리, 여러분들은 그 개인적으로 그럼 나는 권력거리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개인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들. 그래서 아까 앞서 있는 책도 뭡니까? Cultures and Organizations, Cultures and Organiz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집단주의. 개인들이 조직이나 사회단체에 통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우리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희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통합을 되게 우선시 여기잖아요. 근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우리는 관계 위주잖아요. 개인이 잘못하면 이는 전체의 책임과 잘못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잘못했는데, 예컨대 회사에서 마찬가지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우리 팀이 성원이 10명인데 2명이 지각을 했어. 그런데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하는 8명이 혼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도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거죠. 전체의 책임과 잘못, 또한 다른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며 그러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충성심과 의존도가 강해져. 그래서 개인들이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면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그러니까 집단주의에서는 그렇게 조직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가로서 일종의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그룹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내적인 것들이 이 인그룹이 더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 분에서 나와 개인보다 우리와 집단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또한 개인들이 어떤 자신의 가족을 보호시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나와 개인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게 차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 차원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특히나 이제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집단주의 개념은 어떤 심리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는 이런 문화 차원이라 다른 차원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집단주의가 좀 강하죠. 집단주의. 그렇죠.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강하다 보니까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혁신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서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창의성과 독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한 많은 사회적 현상, 대인관계, 정치적 실생 등에서 국가 간 주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로는 개인주의 문화는 북미와 영국을, 그렇죠. 집단주의 문화는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그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북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북아메리카, 영국, 집단주의 문화는 그래서 이런 혁신 지수들을 보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집단 내 화합을 추구하며 집단 내 갈등을 기피한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미국에서는 경쟁과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중시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아시아 국가들 체면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사실 이런 문화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아까 70년 전후, 그 다음에 9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2010년대에는 건 방종과 규제, 90년대에는 롱텀과 쇼텀이니까 이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예전에 70년 전후로 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라는 거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불확실성 회피.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저항하는 정도, 즉 저항력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과 애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려고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문화의 사람들은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규범과 법 규제를 하고 신중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은 데는 법률이 많아, 규제가 많아. 그렇죠. 그다음에 빠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이에요. 이성보다는 감성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은 문화에서는 그런 이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각종의 그렇죠, 소위 말해서 레드 테이프가 뭐죠, 행정적인 어떤 규제들 말하는 거지. 레드 테이프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는 이게 어떤 불확실성을 뭡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보수적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 불확실 회피가 낮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 혹은 비체계적인 상황이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과 환경을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것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변화에 대해 관용적이고 규범과 규칙은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감성적이보다는 이성적이고 실용성을 중시해요. 자, 이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문화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낮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예, 여러분이 하는 거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은 자, 이 지금 1번, 2번, 3번 차원 3개까지 왔어요. 차원 3개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성성, 여성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남녀가 사회 속 역할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남성주의 문화에서 남녀 간 사회에서 기대한 성 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 특히 뭐 대구 경성에 마초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마초적이라는 게 사실 남성적인 건데. 근데 이 지금 그 개념 정의를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남성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보다 강한 것을 선호하고 약함보다는 강함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남녀의 성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면서 성별에 대한 차별에 큰 경향이 있고, 남성주의 문화에서는 주요한 가치로 주로 성취, 성공, 업적, 경쟁, 권력, 야망, 유물론,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구성원의 삶의 질보다는 개인의 성취욕, 야망, 영웅심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크다는. 우리나라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여성주의 보면 우리나라는 또 강한 것보다는 작고 부드러운 것보다 중요시하고 성공보다는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인간지향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를 또 지향합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관계의 질, 삶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 더 큰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남성성, 여성성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남성성도 우리한테 맞는 것 같고, 여성성도 맞는 것 같고, 또한 이제 과거하고 또 지금하고 또 다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또한 성평등 의식도 많이 강해졌으니까, 남녀 어떤 성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4번까지는 1970년 전후에 측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국가별로 측정을 하기는 했죠. 자, 5번 가겠어요. 5번. 5번은 이제 그 이후에 측정을 했는 건데,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에서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장기지향성 사회 구성원들의 시간의 범위에 대한 관점과 관련한 개념인데요. 장기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장기성의 가치를 부여해 멀리 보는 거죠.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요시해요.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절약, 적응 능력 등 실용적 가치가 중시되므로 장기적인 성취를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과정에 순응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뭡니까? 조직이 보다 더 우선순되는 그런 특징을 강해주고, 공동목표 지향. 우리나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앞서 얘기한 개인보다 조직, 공동목표 지향이하고 배려 등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기지향적인 거죠. 이에 반해 단기지향적인 사회는 호혜성,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를 중요. 이거 보니까 또 약간도 오늘 또 단기지향성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장기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죠. 왜냐면 문화라는 건 하나의 문화만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기지향성 문화는 빠른 성취와 결과를 기대하는 문화로 과거 전통을 존중하며 간섭적인 경향이 강하고 역사를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단기적 관점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한번 가보겠어요. 그래서 방종과 규제예요. 그래서 방종과 규제, indulgence. 이건 뭐
요런 영어 단어 하나 알아놓으면 토익 점수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종, 응석을 봐도 멋대로 하게 둔, 간대하다, 멋대로 treat a person with indulgence, 간대하게 다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이제 애기들 이제 나도 딸이 5살인데 지금 우리 딸이 5살한테 멋대로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뭡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죠. 사실 5살한테 너무 뭐 군대 훈련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종. 그다음 규제. 그래서 삶에서 어떤 즐거움 추구 방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방종은 사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방종 지수가 높은 문화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 원하는 문화를 자유롭게 막 선택하나요?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 사실은.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부모 세대 즉 내 세대 같은 경우 자유롭게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힘들죠.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하고 자유로운 영화생활 즐기기 힘들죠. 근데 이런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나 이건 측정은 언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1번부터 4번까지는 1970년 전후,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90년, 그 다음에 2010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개인적인 즐거움, 지출과 소비, 즐거움과 욕심, 방종이죠, 방종. 이에 반해 규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 규제, 규범, 법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즐거움, 추구를 자제시키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규제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는 쾌락 추구, 지출과 소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한국 사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절약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규제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는 쾌락 추구, 지출과 소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쾌락적인 소비를 통한 만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억제, 자제 및 근검절약의 가치가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여가 활동과 관련된 쾌락 추구와 즐거운 생활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위에 했는 것을 한번 실제로 어떤 국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를 통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실제로 국가를 통해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렇죠. 저머니 독일이죠. 그래서 국가별 문화차원 비용 여기 아까 호프스테드라고 했죠. 호프스테드닷컴 이 웹사이트가 가면 있는 거예요. 자, 권력거리 보세요. 우리가 영국이라든가 독일보다 거의 2배야. 60이고 여기 35, 35잖아.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보다 권력의 불평등 정도를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권력의 불평등 정도를 잘 받아들인 권력거리가 높으니까 권력의 그러니까 사회 위계 질서가 되게 견고하게 돼 있는 거죠. 위계 질서가. 그러니까 수저 이론이라는 게 맞는 거죠. 개인주의 보세요. 개인주의. 우리가 지금 와 영국은 18, 19, 한국은 18이야.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 4배 이상 차이나, 4배 이상. 독일은 67, 한 3배 이상 차이 나네, 그렇죠? 남성성, 아까 우리 남성성도 좀 있다고 했는데, 남성성 오늘 40이고, 영국하고 독일은 그러니까 60이니까 한 20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성성은 해외, 그러니까 그 소국가고 아주 큰 차이가 보이진 않는다. 다른 거 비해서, 개인주의에 비교해서는. 그렇죠?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보인다. 그렇죠? 불확실성의 회피성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높아요. 85야. 영국이 뭡니까? 35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되게 규제가 많고, 그렇죠. 법률이 많고, 레드테이프가 많죠. 독일도 상당히 그렇죠.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독일도 되게 뭔가 그러면 규제라든가 법률들이 영국보다는 좀 많겠죠. 롱텀 오리엔테이션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 우리가 되게 100이야, 100. 영국의 2배야. 독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독일 사회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것도 있다 지금 문화권으로 83이니까 20 그러니까 독일 영국하고 독일 따진다면 우리는 영국하고 그러니까 그럼 영국 기업하고보다는 독일 기업하고 더 산학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할 경우에는 영국 대학보다는 독일 대학하고 또 잘 이렇게 좀 협력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방종부, 우리가 방종적인 이제 30 이렇게 낮아. 영국은 뭡니까? 70이야, 70, 69야, 그렇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독일도 방종 지수는 좀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종보다는 뭡니까? 규제 쪽인 거죠, 규제 쪽. 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예컨대 어떤 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국보다는 독일하고 문화권이 더 많은 거죠. 자, 잘 봤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산학 커뮤니케이션 상황에다 여러분들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상황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글로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허프스테도 함께 가장 많이 또 이제 비교 문화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의 어떤 문화 가치 이론이 문화 가치 이론 혹은 맥락 이론이 있는데 이 문화 가치 이론 혹은 맥락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황이나 배경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고맥락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맥락 문화네.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맥락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고 많다는 거죠. 맥락이 더 낮다는 것은 맥락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문화를 어떤 이원적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에워싼 정보를 규정하고 이 정보는 사건의 의미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그렇죠. 감정적 교류와 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전달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암묵적이고 함축적이야. 뭡니까? 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암묵적이고 함축적인 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맥락 문화. 이런 상대방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 알아야 돼?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집단. 그러니까 끼리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가 앞서 산학 커뮤니케이션 했던 셀프 오니제이션 시스템에서는 이런 또 이런 그 이해를 해야만이 또한 뭡니까? 위대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커뮤니케이션처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사회적 배경이나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의 상황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부하 문장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석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렇죠. 대충대충 해도 알아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의사전달자의 배경, 연상, 기본적인 가치관 등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두로 나타내는 그보다는 정보가 버벌 하는 것은 적다는 거죠. 반면에 저맥락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막 한계로 대화를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딱딱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묘사할 때 구체적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죠. 이로 인해 저맥락 문화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는 맥락, 즉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거죠.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메시지의 대부분의 정보가 당겨지게 되는 거죠. 또한 메시지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비언어적 요소보다는 명백한 문장으로 기술된 문서가 그러한 정보의 어떤 교환에 도울 수 있습니다. 홀은 고맥락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 중국, 한국을 소개했어요. 저맥락 문화권에 속한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 영국, 뭡니까? 미국 등을 소개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고맥락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각적인 요소와 상징에 많이 의존, 그 고맥락이니. 극단적인 저맥락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사실과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고맥락, 저맥락의 표로서 이제 또 정리를 잘 해놨다는 거죠. 표로서 고맥락 문화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암묵적, 암시적이죠. 저맥락은 직접적, 명시적. 단순하고 애매하고 뭐 근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고요. 이쪽에서는 감성, 감정을 중요시하고 저쪽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이성을 중시하죠.
이쪽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등에 해당 국가고요. 이쪽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이죠. 그래서 표 1은 홀이 제안한 이런 고명랑 문화와 저명랑 문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등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비교한 김영훈과 구디 쿤스트라는 논문에 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비언어적이고 모호한 그런 표현적 특징을 지니는 고맥락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메시지의 어떤 명료성이 강조되는 거죠. 메시지의 명료성. 딱 이제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직접적이고 외연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저맥락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호프스테드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 차원과 홀의 맥락적 문화 차원과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퀴즈. 퀴즈는 내가 이게 풀어주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지원 사이트에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서 또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또 홀은 고명락 문화권에 속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독일, 영국, 미국을 소개하였고 저명락 문화권 고는 뭡니까? 맥락은 뭡니까? 충분하게 그러니까 많아서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상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많이 사용한 거죠. 그렇죠. 메시지 어떤 구체성이라든가 명료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은 고맥락 문화권에 속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일본, 중국, 한국이고 저맥락으로 독일, 영국,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독일하고 좀 비슷했었던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OX 중 X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기에 가겠습니다. 산학협력을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므로 그래서 어떤 글로벌한 산학문화, 기존의 비교 문화 연구대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어떤 분석 툴, 그렇죠? 분석하는 그런 분석 툴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이런 호프스테드를 이제 하는 것, 가장 멀리 사용하는 호프스테드, 문화적 차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성 6가지 있었죠. 권력거리, 남성성, 여성성,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방종과 규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홀은 문화가치는 맥락이론에서 사람들의 상황이나 배경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라는 개념으로 문화를 이론적으로 구분하였죠. 그래서 고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감정적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전달하는 내용 및 메시지가 다소 암묵적이고 함축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맥락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그렇죠.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저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보다 덜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적은 거죠. 그렇죠. 명시적으로 그런 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맥락 문화하고 뭡니까 고맥락 문화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7주차 1차 시에서 이제 글로벌 산학 협력을 위한 이런 그 비교 문화를 살펴봤는데 시간이 한 33분 정도여서 우리가 40분에 한 7분 정도가 남았어요. 내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간을 남긴 이유가 왜 남겼을까요? 여러분들 왜 남겼을까요? 바로 이 6주차 2차 시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안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고 해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동영상에서 이제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TEDx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짠 나오죠. 볼륨 좀 you could get a really good job 그 다음에 CC 해가는 or be 클로즈 캡션을 totally 볼까요? and happily financially independent without going to school. 근본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고 엄청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